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제가 내추럴 대회에 나간 약물 사용자 관련해서 지난 영상들 몇 개 올린 거 다들 아실 텐데, 그 대회가 부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보디빌딩, 비키니, 맨즈 피지크, 이렇게 4개가 있었고, 각 부문에서 오버롤 챔피언, 즉 각 부문의 자기 체급에서 1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1등을 한 사람, 이번 대회에선 그 오버롤 챔피언들이 보디빌딩 프로카드를 받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 내추럴 대회에서 4명이 내추럴 보디빌딩 프로가 된 것인데, 현재 그 4명 중 3명이 약물 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이 3명만 약물 사용자는 아니고 훨씬 더 많은데, 프로는커녕 상도 못하고 집에 간 놈들도 한무더기고요. 사실상 내추럴이 아니라 돌추럴 대회에 가까웠다고 보면 됩니다. 김씨 아저씨가 좋아하는 대회 스타일이죠. 그 김씨 아저씨는 돌추럴 응원하시다가 이번에 눈치 보고 말을 좀 바꾸시는 것 같은데, 뭐 본인 소신대로 가겠죠. 번복하는 게 자기 소신일 수도 있고. 아무튼 대회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약물 의혹을 받는 오버롤 챔피언 3명 중 1명이 프로카드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가 되는 걸 포기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대회에서 2등을 한 내추럴 선수가 자동으로 프로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정의 구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대회 주최 측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도핑 테스트를 더욱 강화하고 내추럴과 관련한 여러 기준들과 세부 규정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했고, 거기다가 도핑위원회도 설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야 좀 맞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프로카드를 포기하신 그 돌출월 분도 용기를 내주신 게 맞고요. 사실 이런 의혹들이 그전까지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론화라고 할까,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의혹을 받는 3인 입장에서는 존버 타고 있으면 잠잠해지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족같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3분의 1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아직도 3분의 2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 남은 2분은 현재 본인들에게 의혹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공개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시든지, 쫄리면 하루라도 빨리 반납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반납하시면 적어도 고개는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 2분이 의혹을 풀지 않은 채로 프로카드를 받고 활동을 하신다면 제발 이 업계에서 바닥끝까지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쫓겨나길 바라겠고, 저도 쿨타임이 돌 때마다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심심하면 꺼내서 얘기를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분 하루라도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그 2분 의혹 해소 안 하시면 모두가 인정하는 돌출월 프로가 되는 건데, 돌출월 프로가 되면 프로의 영광은커녕 평생 까일 일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2분은 세상 시끄럽게 만든 돌출월 프로로서 한국 보디빌딩 역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왜 이런 영상들을 올리냐는 분들. 사실 분이 아니죠. 보통 이런 분들은 욕도 같이 하니까 놈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부류는 3가지 정도일 텐데, 1번 약쟁이 놈, 2번 약쟁이 친구 놈, 3번 할 일 없고 세상 만사가 불만이면서 오지랖 쩌는 놈. 이런 놈들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혹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큰 대의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이걸 좀 포장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첫 번째 이유를 한마디로 솔직하게 딱 말하면, 족같은 놈들을 보는 게 족같습니다. 물론 항상 남의 일 신경 쓰고 정의의 사도처럼 살면 피곤하죠. 저도 평소에는 최대한 남의 일은 신경 끄고 사는 편인데, 하지만 적어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서만이라도 족같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를 위한 거죠. 근데 이제 딱 여기까지라면 저도 영상을 찍고 그러진 않았을 건데, 제가 어떤 동기가 됐든 이런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사회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아지고 안 좋은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그래도 조금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남이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냐, 너가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 맨날 찾아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헬스장에 다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정말 1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겹도록 반복되고 최대한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지겹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려야 조금이라도 현실에 변화가 생긴다고 봐요. 저는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새로운 세대들은, 보디빌더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은 예전처럼 함부로 약은 쓰지 않겠구나, 그리고 돌출월 행사하면 좆대는구나, 이 2가지는 깨달을 거라고 봅니다. 뭐라든지 무슨 충으로 표현되고, 저도 오그라드는 건 굉장히 싫어하지만
있지만 제가 더 말하는 대신 마르틴 니멜러 목사의 유명한 금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